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공부를 했죠. 운이 들어올 때는 뭔가 조급해지고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거를 공부했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중요한 걸 해볼까 생각하다가, 자, 우리가 굉장히 화기가 강한 이 병원연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개사월을 쭉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개사월이. 근데 병호 자체가 굉장히 화기가 강하다 보니까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한단 말이야. 그냥 이 병화가 있고 오화가 없어도 이렇게 개사월에 사화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면서 그래도 화의 기운이 강한데, 여기 이렇게 왕지와 걸럭지를 깔고 있는 이 병화는 굉장히 기운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개수가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데, 자, 우린 누구나 여러분들 사주를 떠나서도 촉이라고 들어봤어요. 촉 또는 감, 이런 거 들어봤죠. 나는 좀 촉이 발달해 있어. 나 감이 좀 발달해 있어. 뭔가 인간은 이 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의 흐름, 기의 이 흐름, 바로 이 기의 흐름 때문에 알게 된단 말이야. 뭔가 느낌이 와. 그리고 이 운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데, 요 기가 요 우주의 모든 기운이 오면서 잘 판단하고 느끼는 그런 좀 능력이 일반인보다 좀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촉이 좋다, 우리가 감이 좋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근데 쉽게 하면 우리가 가장 운이 바뀌고 운이 들어오고 나가고 내가 좋게 되고 안 좋게 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쉽게 얘기하면 운이 안 좋을 때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운이 좋을 때는 운이 들어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쁠 때. 어?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이 운이 들어올 때 이렇게 좋으냐 안 좋으냐인데, 꼭 운이 좋을 때는 주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주변을 정리하게 된다. 주변 정리가 먼저 이루어지는데, 나쁜 운이 들어올 때는 꼭 나쁜 사람이 꼬여. 나쁜 사람이 꼬인다.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똥파리 꼬인다 그러지. 똥파리. 어? 이런 표현도 쓰잖아. 이렇게 나쁜 운이 들어올 때는 나한테 이롭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고, 내가 운이 좋게 바뀌려고 할 때는 주변을 정리하면서 나한테 이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떤 사주를 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곁에 두면, 내 이렇게 곁에 두면 내 운까지 막아버리는 경우. 내 운을 막는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쉽게 해서 사지는 어느 정도 안닿죠. 당신 일주가 뭐야? 당신 대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당신 사주팔자 대박,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촉이나 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곁에 두면 운을 막는다. 어쩔 때 나쁠 때, 내 운이 나쁠 때는 이렇게 곁에 두면 운을 막는 요런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야. 응? 그리고 요런 사람을 가깝게 하면 가깝게 할수록 일이 어때? 일이 꼬인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일이 꼬여. 그리고 내가 안 해야 될 어떠한 것을 자꾸 하게끔 꼬드긴단 말이지. 요런 게 있을 때는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반드시 요 운이 좋고 나쁨의 기로, 기로에 서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 그런 걸 살필 수 있잖아.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일이 자꾸 꼬여. '내가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주변을 한번 돌아보란 말이야. 음. 운이 좋게 흐르는 사람은,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운이 좋게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는요, 이런 인간관계, 요런 인간관계, 내 운을 막거나 내 운을 꼬이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껄떡지근하게 하는 요런 바로 주변 정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음. 근데 이렇게 곁에 두면 운을 막고 일이 꼬일 때는 반드시 내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돼. 음. 그 인간관계가 잘 정리된다?
내가 뭔가 좋은 운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주변 정리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나쁜 운이 들어와. 그럼 나쁜 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나 저 촉도 없고요. 감도 별로 없어요. 똥촉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자, 내 주변을 잘 살펴보면은 내 운을 흔드는 사람이 반드시 보여. 흔드는 사람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주의 깊게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 이런 걸 꼬드기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 그리고 이런 사람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래서 나를 조급하게 만들어. 조급하게 만든다. 근데 여기서 귀가 얇으면 넘어가겠죠. 근데 꼭 귀가 얇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좋은 운에 들어가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남 말 듣고 투자는 항상 제가 그랬지. 투자는 게 아니라 또 투기. 요거 특히 투기. 투기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운이 안 좋을 때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특히 개설은 충돌성이 더 강하다. 왜? 화가 들어오는데 요거는 제가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라 했지. 생각. 충돌성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 수의 입장에서는 요게 다 돈으로 보이거든. 다 투자로 보이거든. 수국하니까 얘 입장에서. 그래서 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사주에서 이 인간관계를 딱 볼 때 이 한 인간으로 보지 말고, 자, 우리가 사주에서 사람을 볼 때 요거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기로 보잔 말이야. 기로. 결국 이 인간도 하나의 기의 덩어리고 기란 말이야. 기. 근데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오행, 목화토금수 알죠? 예, 목화토금수. 요 중에 내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오행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용신을 잡고 대운을 보고 하잖아요. 쉽게 해서 사주에서 인간관계를 다루면서 성격의 교류가 아니고 이 기의 교류란 말이야.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오행을 채워주는 사람은 내 운을 좋게 하는 거고, 나의 기운을 과하게 소모시키는 그런 오행을 가진 사람은 쉽게 하면 나를 다운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 일일이 사주를 물어볼 수 없잖아. 너 사주가 뭐야?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항상 촉이나 감이 잘 발달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힘들고 조급해지고 막 꼬이고 할 때는 항상 주변을 항상 돌아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수의 기운이 이 약한 사람. 수의 기운이 약한데 이렇게 병화 개사월이 들어오면 수를 바라볼 때 얼마나 좋겠어. 수의 기운이 약한데 굉장히 좋죠. 근데 이럴 때 이게 잘못 발현되면 이 감정 소모, 이 감정 소모가 굉장히 심해진다. 감정 소모가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이 감정 소모가 심해진다는 거는 쉽게 해서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우울해지고 판단이 흐려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수요? 균형 자체가 무너지겠지. 균형이 무너진다. 수의 기운이 약한 사람이 그래. 근데 수의 기운이 약한데 내 주변에 이 수의 기운을 더 약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오면 나도 모르게 내 운을 흔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운을 흔드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비견겁제를 한번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자, 비견과 겁제. 자, 이렇게 경우에 개설에 비견겁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과다하거나 많다 이 말이에요. 과다하거나 아니면 충이 들어왔을 때 형도 있겠지만 특히 충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 같은 거 이게 들어왔을 때 물론 파가 들어와도 관계가 깨질 수 있겠지만 특히 이런 거. 이 우리가 비경합제가 하다는 건 뭐예요? 경쟁이죠. 경쟁. 물론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경쟁 또는 비교. 이게 비교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겁제는 특히나 군겁쟁제잖아요. 쟤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겁제잖아. 그러면 돈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뭐 쉽게 하면 나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는다든지 나를 이상한 쪽에 꼬드겨 갖고 들어가서 나를 빚더미 안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반드시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특히 겁제가 강하게 들어오면 본인이 느껴요. 아, 내가 왜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흔들리지? 안단 말이야. 알면서 끌려가. 이렇게. 근데 촉이나 감이 타고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더 빨리 내가 깊이 수렁에 빠지기 전에 안단 말이야. 근데 일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꼭 발을 다 담궈 놓고 후회를 해. 뜨거우면 발을 넣었다가 얼른 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야. 특히 겁재가 강하면 돼. 겁재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아까 그랬죠. 과할 때 더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특히나 이 개사월은 돼요. 감정, 불안, 판단 미스, 경쟁심. 왜? 이 사화 자체가 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여기에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를 쫓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 스스로 억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심해진단 말이야. 거기다가 위에 이렇게 개수를 위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감정적이고 불안적이고 이런 게 많아. 조급해지고.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해서 낱말 듣고 흔들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 충돌이 일어나고 감정이 앞서고 투기하고 실수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돈이 잃고 사람이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성월에 잘못 발현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내 운을 깎는 그런 사람이 더 옆에 많이 꼬인단 말이야. 그래서 사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요. 물론 좋은 운이 들어오면 그럴 일도 없지만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가던 운도 막힌다. 물론 대운 자체가 좋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쉽게 하면 보통의 운이 있잖아. 보통의 운. 이 세운 같은 경우도 그냥 보통의 운에 이 사람 하나를 잘못 만나면은 굉장히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왜? 사람도 바로 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 나한테 좋은 오행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안 좋은 내가 좋게 갈 그 나의 오행을 막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반드시 어느 증세가 일어나요. 나를 조급하게 만든다든지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든다든지 나를 괜히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왜? 그 오행이 나의 오행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떤 운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니 이 사람이요 결국은 재물을 만드는 거예요. 재물. 얘하고 얘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개수월의 개수는 아까 뭐라 그랬죠? 개수월 개수 뭐랬어? 감정, 불안, 생각, 조급함, 그리고
이렇게 비겁이 너무 과하게 들어와 갖고 내 사주를 누를 때, 그러니까 내가 강한데 비겁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누른다는 거는 너무 왕해진다. 이럴 때는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심, 비교, 그 머니의 군겁쟁제, 돈 세는 구조, 음? 내가 잘 나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흔들고, 어? 또 기회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개수 때문에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생각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나를 조급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꼭 얘기하지만 특히 요 수의 기운이 약한데 이렇게 수가 들어오는데 나의 이 들어오는 수를 막는 사람의 오행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요런 증세가 오면 내 오늘 조금 뒤흔드는 그게 오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에이 설마? 옛날 말은 틀린 게 없어요. 바로 이 설마가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람 잡는 데잖아. 음. 이 오행의 흐름은 기의 흐름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 사주는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해도 막상 좀 어려운 사주 하나 탁 갖다 놓잖아요. 못 풀어. 공식대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를 잘 살피는 사람이 있어.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개사월에 꼭 내가 좀 안 풀린다, 힘들다 할 때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는 여유도 가져야 돼요. 그때 얘기했죠. 요런 운이 있을 때는 내가 또 좋은 쪽으로 운이 바뀌려고 전조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좋은 운으로 바뀌려고 해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주변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